여기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이탈리아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승무원 대기실에 들어왔는데요. 그곳에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다음 비행을 대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탈리아 승무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한국인 승무원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탈리아 승무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이탈리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카테리나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카테리나입니다. 저는 에어 이탈리아라는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승무원 일을 계속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입니다. 올해로 3년 차밖에 안 됐지만 제가 생각했던 승무원의 업무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이야기해보고 친구들에게도 하소연해보았지만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같이 어렵게 승무원이 되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배정된 비행만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볼 겸 일단 휴가를 쓸 예정이었어요. 승무원 일을 계속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서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계획했어요. 저는 휴가 날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비행을 하나하나 해나가며 마지막 근무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행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비행을 시작해서 인도를 경유했다가 일본으로 가는 비행이었는데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감기 기운과 두통이 있길래 약을 먹고 비행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휴가 전에 마지막 비행이라는 생각에 약간 들뜬 마음으로 비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행은 시작되었고 그날따라 비행의 느낌이 평소와 다르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원래 비행 동안 불규칙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였으나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부기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님께서는 그럴 일은 없다며 별 문제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첫 번째 경유지인 인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3시간 정도 대기해야 했어요. 저는 인도 공항은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더군다나 동료 승무원은 인도는 소매치기가 정말 많으니 짐을 제대로 챙겨 도둑 맞지 않게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짐을 챙기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본으로 가는 비행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비행기의 느낌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이번에는 부기장님이 아닌 기장님께 그 사실을 알렸는데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었어요. 알고 보니 정말 비행기에 이상이 있었고 지금 당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서 정비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 비행 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한국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었고 한국의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여 인천공항에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갑작스러운 비상 착륙이었기 때문에 탑승 승객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다잡고 비행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는 아무 피해 없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인도 공항에서 느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후진국인 한국을 가기보다는 아시아에선 선진국인 일본을 가면 굳이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번에 휴가를 준비할 때도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만 방문할 생각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기회를 좋아하고 특히 일본의 음식과 의복인 기모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보다는 일본이 어느 부분이든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을 하면서 아시아권의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좀 많았어요. 그들은 비행 중에 시끄럽게 하는 건 물론이고 머물고 간 자리는 더러운 수준을 넘어서 정말 최악인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그들은 무언가를 주문하고 저희가 그것을 내드릴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항상 재촉하기 바빴습니다. 음료 주문을 한 지 30초도 안 되어서 언제 음료가 나오냐고 재촉해대는 고객님도 있었지요. 그런 고객님들은 대부분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인인 그들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여유롭고 천천히 생각하는 편인데 그들은 그저 빨리빨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아시아권에 대한 생각을 좋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아시아에서 가볼 만한 곳은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승무원 일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일은 저의 동료 승무원의 실수로 복도 쪽에 앉아있는 승객의 팔꿈치를 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승객은 제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대로 사과하라며 기내에서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시아인이었고
이로 인해 저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저 바닥에 있었고 좋은 생각을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승객과 동료들 모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기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장님께서는 알고 보니 생각보다 비행기에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일본까지 비행을 이어나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에 비상 착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안 된다며 별 탈 없이 착륙해서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만 더 가면 일본인데 한국에 착륙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착륙을 하면 보통 2~3시간이 아닌 하루 또는 그 이상을 경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할 것도 별로 없을 테고 일본은 제가 여러 번 가본 결과 정말 괜찮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행기 여러 군데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못 믿어왔어요. 항상 저희에게 주문할 때도 빨리 해달라는 말과 대충 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인데 비행기도 대충 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휴가 전 마지막 비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짜증이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기장님께서는 정비하는데 하루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행기에 간단한 결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 정도 걸리는데 지금 저희 비행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왜 이걸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의심쩍어 했어요. 우선 저는 상황을 승객분들에게 전달했고 갑자기 바뀐 일정에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선 안전하게 착륙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3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불편하고 별로였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루 이상을 보내지? 라는 생각과 공항에 하루 동안 짐을 맡겨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기체 결함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이고 수리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무원과 승객들은 공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는 승무원들의 휴식 공간이 있다길래 그곳을 찾아갔어요. 휴게 공간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한국의 승무원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 승무원들은 능력도 뛰어나지만 얼굴도 예쁘다는 말이 있었죠. 저는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지만 직접 한국 승무원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 앉아 휴식을 취했는데 비행 동안에 긴장이 풀려버려서 그랬던 건지 비행 시작 전에 있던 감기 기운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쿡쿡 쑤시고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국인 승무원들 중 한 분이 다가와서 저에게 안색이 안 좋다며 혹시 어디 안 좋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비행 시작 전에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저를 어딘가로 부축해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공항 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간단히 비상약을 사러 가는 거겠지 했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항 안에 병원이 있을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보여주며 접수를 마치자 의사는 제게 주사를 한 대 놓아주었고 저는 수액을 바로 맞았습니다. 2시간 정도 수액을 맞고 나니 정말 몸이 좀 더 나아진 것 같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식은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승무원 유니폼이 다 젖어 있었고 몸도 찝찝했어요. 얼른 일본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씻고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났고 저는 비행기가 얼른 고쳐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승무원과 휴게 공간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동료들의 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여권까지 들어있는 귀중품이 있는 짐을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은 저에게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귀중품을 두고 나가도 괜찮은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승무원은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말하며 심지어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리더라도 찾을 수 있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면 발견한 사람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 전 인도에서 저희가 경유할 때만 해도 짐을 잃어버릴까봐 불편하게 대기했었는데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방치를 해도 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 승무원은 제가 괜찮은지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저의 몸을 보시고는 찝찝하지 않냐고 물어보았어요. 당장 씻고 싶었던 저는 지금 식은땀에 옷이 젖어 있어 찝찝한 상태라 불편하다고 말씀드리자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입고 있던 승무원복을 빠르게 드라이 클리닝도 할 수 있고 찝찝하면 씻을 수 있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었고 심지어 호텔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인천국제공항의 내부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인천공항에는 1공항과 2공항이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공항은 정말 말도 안 된다며 놀라던 동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그냥 넘겨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도 있었고 심지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인프라와 기술력은 너무 대단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승무원복의 드라이 클리닝을 부탁드렸고 그동안 저는 공항에서 샤워를 하고 공항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승무원분도 이제 곧 비행을 가야 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셔서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던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고 아쉬웠지만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다시 보자며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녀는 비행을 하러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면세점뿐만 아니라 식당, 우체국, 은행,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과 핸드폰은 있었지만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것을 보고는 아까 한국 승무원분이 말씀해주신 게 전부 사실이구나 느끼면서 한국의 시민의식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희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CCTV는 저희 이탈리아도 설치되어 있고 이전에 들렸던 인도도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귀중품이나 물건을 안 가져가는 건 정말 한국만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세탁을 마친 승무원복을 찾고 승무원 휴게 공간으로 돌아갔어요. 도착하니 저희 승무원들끼리 무언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김밥이라고 했어요. 밥과 여러 가지 야채가 김에 싸져 있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다들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저도 하나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밥과 야채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한 입에 먹기 좋게 썰려 있기까지 하니 바쁜 비행을 하면서 먹기에 좋은 음식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하루가 걸릴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승객분들에게 좀 더 빠르게 출발할 것 같다고 알리라는 기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늦게 고쳐질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오히려 더 빨리 고쳐지다니요.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놀라버렸습니다. 인천공항에 우연히 와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저는 계획했던 휴가의 일정을 전부 변경했는데요. 원래 아시아는 일본만 방문해서 휴가를 즐기려고 했었으나 저는 일정을 전부 한국으로 바꾸었고 계획했던 일정보다 더 머무르며 한국에 대해 많이 느끼고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복직하게 되면 저는 한국의 항공사에 복직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예절 같은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걸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나라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한국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국은 치안도 정말 좋아 안전하고 먹어볼 음식도 다양하게 많고 볼거리도 많은 정말 여행하기 좋은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편견을 바꾸어준 한국 고맙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